1월 달이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2월은 갑자기 엄청 올랐네? 네, 2월부터 조금 이제 효자 상품 준비했던 게 좀 나가기 시작하면서 3월은 어땠어요? 5,200.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크게는 두 개예요. 안녕하세요, 구대판다 테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중국 구매 대행으로 매출이 많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직접 촬영을 하러 저희 강서구까지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구대판다 테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인터뷰 한번 하고 가시지. 어디 가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서 죄송해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어서 그런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까지 집중 코스 수강한 한동환이라고 합니다. 되게 나이가 어려 보이시는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올해 95년생 30입니다. 대표님이 최근에 매출이 되게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직접 강동에서 강서까지 촬영을 왔습니다.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여자친구 분이죠? 네. 그 후다다다다닥 런 하시던데 제가 인터뷰 같이 하고 싶었는데 왜 내보내셨어요? 죄송하게. 제가 쫓아낸 것 같잖아요. 어제 대표님 최근에 매출 되게 잘 나오신다고 하던데 네네. 일단 매출을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네. 일단 2024년 매출을 한번 보고 싶은데 1월 달이 지금 1,3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2월은 갑자기 엄청 올랐네? 네, 2월부터 조금 이제 효자 상품 준비했던 게 좀 나가기 시작하면서 3월은 어땠어요? 5,200. 엄청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다 똑같은 상품이에요? 크게는 두 개예요. 그럼 1월부터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그 두 개가 계속 이렇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 하시는 게 순마진율은 어때요? 지금은 한 20%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달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네, 맞아요. 버신 거고. 네. 대표님이 살고 계신 집에 이렇게 사무실처럼 공간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전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 하시던 일이 있으셨죠? 원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럼 일을 그만두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그 일을 하면서 부업 같은 건 해보신 적 없어요? 네, 따로 없죠.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은 한 얼마나 하셨는데요? 그건 한 1년 8개월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인테리어 쪽이 박봉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 얼마 받았는지 한 여쭤봐도 돼요? 그때 한 달에 한 200 중반 정도. 후봉은 200 초반. 새 전, 새 후. 세후요. 거의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정도. 맞아요. 업계 자체가 네. 많이 박봉이에요. 업무 강도는요, 그러면? 업무 강도가 엄청 좀 센 편이죠.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그러면? 그게 일단은 그때 이제 완전히 때려치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냥 잠깐 스탑! 네. 홀드하고 요거를 좀 키워서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고 네. 저는 다시 가려고 했는데 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뭔데요, 그러면? 그 너무 박봉이라 인테리어 쪽 아예 내려놨어요? 일로는 좀 안 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대표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네. 결혼 예정이시라고. 네, 내년 6월에. 근데 지금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살고 계신 것 같던데 네. 어쨌든 같은 업계에서 만났으면 일도 같이 하고 했을 텐데 물론 이제 업계 상황 같은 것들은 서로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해도 네. 처음에 이렇게 구매 대행하면서 온라인으로 전업한다고 했을 때 여자친구 약간 반대 같은 거는 많지 않았어요? 반대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워낙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네. 응원을 좀 많이 해줘서 그렇진 않았는데 좀 아까워는 하죠. 최근 3개월 매출뿐만 아니라 지난 매출까지 다 둘러보니까 졸업 이후부터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괜찮게 나온 거는 같아요. 여기가 강서구잖아요. 네. 일을 하던데. 일하는 마포였어요. 대표님 그럼 원래 댁은 어디였는데? 일할 때 출퇴근하던. 부천. 출퇴근 시간은 대충 얼마나 걸렸어요? 그때 당시.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걸렸어요. 도어투도어로 1시간 정도? 네. 꽤 걸리네. 마포에서 부천이면 같은 서쪽이라서 가까울 줄 알았는데. 갈아타고 막 이러다 보면은. 남들 출근할 때 출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요? 지금은 거의 한 10초도. 10초도 안 걸려요? 안방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어요? 네네. 자, 여기가 안방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무시고. 네. 그래서 이제 몇 시에 일어나요, 그럼 보통? 7시 반에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네? 네. 왜요? 이게 좀 루틴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아, 진짜요? 네. 일찍 일어나자마자 맨 처음에 하는 거는 일어나자마자. 자, 일어났어요. 네. 처음에 하는 건 뭐예요? 일어나서 네. 일단 창문을 열고요. 커튼을 치고. 네.
커튼 치고 아 그것까지는 안 보여줘도 돼요. 네. 창문 열고 네. 이불은 그냥 안 개고 네, 나서 네. 그냥 바로 씻으러 갑니다. 7시 반에 네, 일어나서 바로 씻고 네. 바로 씻고 나와서 이제 이불 개고 출근하면 여기고 씻고 바로. 네. 그럼 여기 의자에 앉는 시간이 대략 한 몇 시 정도예요? 그래도 제가 좀 오래 씻어서 네. 한 8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어떤 소싱법이 따로 있어요? 저는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다 큰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좀 무게가 있고 부피가 있고. 근데 그걸 일부러 막 큰 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 근데 찾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좀 왜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좀 잘 안 팔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게 경쟁이 좀 낮고. 그러면 그런 거를 맨 처음에 접근하는 방식은 어땠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우선은 그냥 제가 반자동으로 올려놓은 것 조금 했었는데 반자동으로 올려놓은 것 중에 판매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찾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데이터 보고 환다랭크나 그런 거 보고 쿠팡에 좀 찾아봤죠. 그래서 요거 좀 잘 팔릴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나 그 경쟁사들 거 확인을 해보면은 내가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좀 보였어요. 어떤 포인트였어요? 사람들이 공을 많이 안 들이는 것들. 근데 검색량은 충분히 나오는 그런 것들 좀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누군가는 또 팔고 있었던 상품들도 쇼핑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 때 대표님만의 어떤 그 상품을 고르는 차별화된 점이 있었어요? 우선은 타오바오에서 긁어올 때 판매자 페이지에서 리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타오바오 판매자 리뷰요? 네네. 거기서도 일단 1차적으로 걸러지는 게 있으니까 네. 타오바오 판매자 리뷰에서 안 좋은 게 한 3개 이상 정도 나오면 그냥 바로 패스 시켰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조금 CS나 이런 게 계속 겪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최대한 좀 피하고 싶어서 아. 최대한 상품을 좀 좋은 거를 찾고자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느끼는 반품이 많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많았어요. 제가 그렇게 걸러낸다고 해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로 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판매하는 상품이 되게 큰 거 같던데 반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받아요? 거의 다 대부분은 안 받으려고 하고 자체 폐기를 좀 요청을 드리는 편인데 그것도 이제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서 자체 폐기를 해달라 이게 아니고 보내시기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버려달라 저희가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면 그냥 다 버려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럼 반품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아 있긴 있어요. 그거 어디 있어요? 밑에다가 좀 짱 박아놨어요. 아 여기 건물 밑인가? 공용 공간에 이건 안 신고합니다. 대표님이 어쨌든 이 온라인 셀링은 처음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대표님 생각했을 때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초반에는 거의 좀 여자친구랑 놀러 가지를 못했어요. 거의 뭐 여기에 매진을 좀 했었죠. 그때도 같이 살고는 있었어요? 아니요. 그럼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업무는 뭐였어요? 구매 대행하면서. 소싱이요, 소싱. 지금은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빡세게 일 안 하죠? 지금은 주문 처리 알바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 알바 쓰고 있어요? 재택근무? 네, 재택으로. 지인이에요? 지인이요. 지인이 마음 편하죠. 주문 처리하는 거는. 내 카드를 막 쓰는 사람인데 그쵸? 네. 대표님이 네. 그렇게 저희 수업을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 뭐 최근에 중국 구매대행이 뭐 어렵다,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표님이 상품을 잘 찾아서 지금 네. 판매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표님이 판매하는 그 제품 맨 처음에 이제 시장 분석을 할 때 다른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새로 진입을 해서 지금 매출을 되게 잘 내고 있는 상황이시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제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쿠팡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네이버에는 조금 활발하게 판매가 되는데 아직 쿠팡까지는 진입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쿠팡으로 진입하면은 좀 싸워볼만 하겠다 그런 거 위주로 좀 찾는 중이고 네이버에 있는 리뷰를 저는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제품인데 네이버에 있는 상품 리뷰요? 네. 왜요? 어쨌든 이게 판매가 되는 제품이니까 리뷰들이 다 좀 쌓여는 있었는데 그게 쿠팡이 아니라 좀 네이버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리뷰를 보면서 소구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이버에 있는 리뷰를 보면 다 좋은데 좀 이런 게 아쉬웠다. 아니면은 이런 점이 좋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제품을 가져오면은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제가 출력 기계나 이런 제품의 출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힘이 세서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리뷰들이 좀 많이 달려 있으면
그 제품보다 더 출력이 좋은 제품을 찾아서 그거를 이제 소구점으로 잡는 거죠. 그러면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찾을 때도 그 제품보다 외부에 보이는 스펙이 더 좋은 제품을 찾는 거고, 그럼 지금 대표님 판매하는 제품도 그런 형태로 찾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판매를 했을 때 리뷰들이 좀 좋게 쌓이더라고요. 어쨌든 제품 자체가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대표님이 광고 돌릴 때는 어떻게 돌려요? 저희 수업 때 알려드리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 외에도 또 대표님만의 방법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지금 수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지금은 수동으로 돌리고 아, 있어요. 그럼 거의 처음에 세팅한 그대로 가나 보네요. 네. 대표님이 상품 판매하는 되게 애먹은 상품들도 있다고 해요. 어떤 거였어요? 식품 위생 교육이 필요한 제품이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판매를 하다가 누가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원래 효자 상품이었어요? 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효자 상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상품 매출은 어느 정도였어요? 한 2천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월에? 네. 식기류 같은 등록증이 필요한 제품을 판매를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너무 잘 파니까 신고를 한 상황인 거고. 네. 와, 정말 초보셀러들이 겪는 네. 이거 그러니까 너무 잘 팔아도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지금 그거는 다시 교육은 받은 상황이에요? 위생교육은? 아니요, 우선은 지금 그 이후로 좀 겁이 나가지고 아예 어차피 판매 정지가 됐거든요. 자, 보시는 구독자님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위생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제품 팔면서 뭔가 이렇게 이슈 같은 건 없었어요? 무거운 제품이다 보니까 네. 배송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었고요. 화물 택배로 넘어가는 거니까 네. 착불 택배비 때문에 네. 말만 착불 택배비 거의 선불 택배더라고요. 고객님한테 착불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납부를 안 하면은 배송을 안 보내줘요. 그런 영업소가 가끔 있더라고요. 화물 택배에서? 네. 원래 그래요. 아,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화물 택배 기사님이 네. 연락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오늘 배송될 겁니다. 여기로 저 입금하세요. 네. 그래서 입금 받고 이제 배송 거의 해준단 말이에요. 아, 물론 어떤 분들은 네. 미리 배송하고 나중에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제 상품에서는 거의 한 8이 그냥 일단 먼저 보내고 나중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쌓이다 보니까 주문이 좀 많아지고 했었는데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납부를 안 해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그러면 대표님 상품은 착불 택배비 다 고객님이 돼요? 그때 이후로는 다 그냥 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래도 마진은 남는 상황이고요? 애초에 넣는 걸로 가정하고 마진을 계산을 한 거라서 그게 좀 더 제가 일할 때 편하겠더라고요. 그쵸. 네. CS가 좀 줄죠. 네. 그리고 제가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도 추가 요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리뷰도 안 좋게 달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 경동 화물 택배비를 어쨌든 그 판매가에 추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판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장가 대비. 그럼 다른 경쟁사 제품들 대비 대표님 가격이 좀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는 한 10,000원, 20,000원 정도라서 그건 어쨌든 상품 가격에 녹이고 대신에 상세 페이지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다 대신 부담을 해드린다. 그렇게 이벤트성으로 좀 남겨드리는 거죠.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상품 셀링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어쨌든 지금 전업으로 하시면 되게 고민도 많으실 거고 다음 상품도 찾는 그런 생각도 하고 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소싱할 때 어쨌든 많이 판매되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냥 좋은 제품을 찾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처리하는 양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을 좀 줄이고자 그리고 계속 선순환이 되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좋은 제품을 찾아서 파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데 상세 페이지에 기획을 잘 해서 판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판매가 조금씩 되고 리뷰에서 어느 정도 그게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지금 그 타워 판매자랑은 괜찮아요? 좀 이상해요. 왜요? 우선은 저도 처음 겪는 거였는데 타오바오 아이디 하나로 상품을 3개까지밖에 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게 설날 이후에 좀 터진 제품이라서 그때 이미 주문이 한 10개 이상이 쌓여 있었는데 그걸 이제 처리하려니까 3개 이상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 택배비 그 차액 결제하는 걸로 따로 링크를 열어줘서 그걸로 결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걸로 결제하면은 그 트래킹을 제대로 안 넣어주더라고요. 좀 실수가 많아요, 거기서. 그리고 출고하는 것도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된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판매자랑을 좀 이 제품 말고는
다른 제품에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타워 이미지 검색하면 네. 그거 말고 똑같은 제품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찾아봤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처음에 그 판매자를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처음에 그 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시장 대비 소구주문으로 잡는 그 부분이 더 월등한 게 걔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쨌든 많이 팔리니까. 대표님 그러면 원래 꿈도 접으시고 온라인 셀러로서 네. 이제 전업으로 하고 계신데 구매 대행 하기 불안하진 않으세요? 전업으로? 많이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구매 대행으로 일단은 해보실 생각이에요? 네, 온라인 셀링 쪽으로 계속 좀 파고들려고요. 지금 제가 구매 대행만으로 어쨌든 매출이 나고 있는 거라서 뭐 사입이나 그로스가 됐든지 이 파이프라인을 좀 늘려가는 게 수익화하는 게 조금 지금은 목표예요. 대표님 오늘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집까지 여기 초대해 주셔가지고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대표님 말씀대로 다시 이제 그 인테리어 업계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매출 많이 내시고 돈 많이 버셔서 네. 그 내년에 결혼하신다고 하는데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또 저희 영상에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